방학인데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 유나야? 학원 오는 거 빼고. 하고 노는 거 빼고요. 어. 그래, 학원 오는 거 합쳐서. 합쳐서요? 좀 많아 보이게 해보자. 응. 10시간 놀자. 아, 10시간 넘어요? 아, 내가 원하는 답이랑 비슷한데요? 미나는요? 말하세요, 빨리. 숙제를. 숙제를 뭐 어쨌다고? 5시간? 하루에 5시간을 쉰다는 거지? 하루에 5시간 공부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하루에 10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고1인데? 안 그래? 고1인데 10시간은 해야 되고, 이 10시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8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근로자들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하잖아요, 보통. 맞아요? 여러분들도 뭐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정규는 몇 시간 공부하죠? 네. 6시간.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고1이면. 그리고 고2면 뭐 11시간. 고3이면 12시간. 근데 12시간을 이제 풀로 집중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 아까 무슨 영상을 쭉 보다가 느낀 게 있는데 선생님 때는 이제 선생님 때랑 너희를 비교하기는 참 어렵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수능으로 대학 가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수능까지 어쨌든 집중해서 쭉 해야 됐거든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수시 1차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뭐 5월 달에 대학 합격해서 놀고 요 근처 대학교 가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 진짜. 요 근처 대학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 근처 대학 가가지고 5월 달부터 쭉 노는 거야. 학교 다니는데 놀아. 시험도 신경 안 쓰고 자기는 대학 합격했다 이거지.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9월 달에 어쨌든 수시 원서 접수하고 12월 달에 발표가 나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노는 시간은 확실히 적죠. 어쨌든 이때까지는 좀 뭐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정시 보는 애들은 12월 달에 원서 쓰고 2월 달, 1월 달에 발표 나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지나가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너희는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뭐 평균 2등급 맞으면 인서울 끝자락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 1등급 맞아도 뭐 서울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내신이 일단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1학기 내신은 끝났으니까 뭐 평균 1.5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2학기 때 안 나왔더라도 자 2학기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를 일단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과 더불어서 이 수능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수학이 계속 발목을 잡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기 뭐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은 없지만 이 미적분 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요 미적분을 수능에서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미적분의 공부량이 뭐 수학 1 그러니까 너네로 따지면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1 이게 수투거든요. 얘네들 합한 것보다 이거의 공부량이 곱하기 2예요. 미적분 한 권이.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8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23번부터 30번. 그러면은 이 공부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중에 만약에 내신이 안 나왔어. 근데 수능도 자신이 없어. 자기는 1년 더 하고 싶어? 그럼 너네랑 같이 수능 봐야 되잖아.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확통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미적분을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할 필요가 뭐 내신을 위해서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과는 미적분, 문과는 확통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너네도 이제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만 공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10시간, 하루 10시간 애들아 공부해도 14시간이 남잖아. 그럼 뭐 잠을 8시간 잔다고 해보자. 그럼 6시간이 남잖아. 6시간 동안 놀면 많이 노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 6시간 놀면 많이 노는 거 아니야? 그래, 이 중에서 뭐 3시간 밥, 솔직히 3시간 밥 안 먹잖아. 1시간 반이면 먹잖아. 그럼 4시간 반이 남는데, 야, 4시간 반이면 진짜 많이 노는 것 같은데.
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이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느끼는 거는 나는 되게 많이 놀 줄 모른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놀 줄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쉴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젊어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20대 초반에 이제 일을 하면서 막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되게 많이 수업한 게 일주일에 90시간 정도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90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체력이 받쳐주고 수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열정이 있고 재미도 있고 지금 열정 없고 재미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만큼 체력이 안 돼요. 예,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할 때 좀 빡세게 열심히 수업을 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와야 되는 것도 있고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은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해라. 10시간 중에 2시간을 집중 못 한다고 했을 때 8시간 정도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한 번 집중했을 때 몇 시간 정도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 한 번 할 때 1시간을 집중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1시간 집중해봤어? 해본 것 같아? 그래? 그럼 최고 몇 시간까지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한 번에 4시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아. 2시간 집중하면 많이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 나는 뭐 어느 누구나 2시간 집중하면 진짜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 수학 시험이 100분이잖아. 맞지? 이 120분을 집중할 수 있게끔 그것만 길러놔도 굉장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안녕, 태일아? 그래서 집중하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태일이 집중력 좋습니다. 선생님 바라본 결과 태일이 집중력이 좋은 편이에요. 네. 공부를 안 할 뿐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도형의 이동은요. 일단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요 앞에 배웠던 이 평면좌표 직선 원의 방정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요 XY라는 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좌표 평면에서 얘를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얘를 Y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어, 점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요 XY라는 점이 1로 이동을 했어. 그럼 이쪽으로 A만큼 왔고 이쪽으로 B만큼 왔다고 하거든.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말로 표현하냐면 이 X, Y를 X축의 무슨 방향? 양의 방향으로 A만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양의 방향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는 받아들여지기 쉽니? 받아들여지기 쉽지.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XY 좌표에다 각각 A랑 B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평행 이동? 그럼 이제 평행 이동을 나타내주는 식이 뭐냐면 바로 얘예요. 이게 평행 이동을 나타내주는 식이야. 얘가 무슨 뜻이라고? X, Y라는 점이 T라는 이동에 의해서 이거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걸까? X 빼기 3만큼으로 갔다라는 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뜻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쓸 때는 자, 원은 함수인가요? 우리가 아직 함수를 뒤에서 배우긴 하지만 이 원 자체는 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테일이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되려면 요 x값 하나에 y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근데 x값 하나에 y가 2개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거든? 맞아? 하지만 우리가 함수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y는 fx 이렇게 써요. 근데 x랑 y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식은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쓸 거냐면 fxy는 0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표현을 사실은 함수가 아닌데 마치 함수처럼 보여서 음함수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함수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음함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도형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방정식이니까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 같은 거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방정식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얘가
여기 있는 점 x, y가 1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로 이동했어요. 똑같이.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거든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뭐라 그럴 거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좀 애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잘 한번 볼게요. 얘는 xy 이퀄 0으로 나타내져 있는 도형이죠. 그럼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 x 프라임이 x 더하기 a죠. y 프라임은 뭐예요? y 플러스 b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타내져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얘가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도형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x 프라임 대신에 x 대신에 뭘 넣어줄 거냐면 x 대신에 뭘 넣어줄 거야? x 프라임 빼기 a를 넣어줄 거야. 그 다음 y 대신에 뭘 넣어줄 거야? y 프라임 b를 넣어줄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가. 오케이? 우리가 자취 방정식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식이 뭐로 바뀌었지? 얘가 f의 x 프라임 빼기 a, y 프라임 빼기 b로 바뀌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으로 바뀐 게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 프라임을 원래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쓸 때 프라임이 들어가 있는 식을 쓰진 않거든. 그래서 프라임만 떼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뭐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할 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할 때 x 대신에 뭐 대입하자?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자, 요거 밑에 거 봐봐요. 2번 봐봐요. 자, 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는 일단 뭐죠? 요 2번식은 일단 뭐죠? 직선이에요, 원이에요? 원이죠. 중심이 얼마예요? x-2의 제곱, y-3의 제곱, 우변이 얼마지? 우변이 얼마지? 13이지. 맞아요?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x 대신 1? 1이 아니라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x 빼기 1을 대입하라고. x 대신에. 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것은 y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y 플러스 3 얘를 대입하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대입해볼까요? 얼마죠? x-3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y 플러스 3 집어넣으면 y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이제 대칭 이동인데, 뭐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건 뭐냐면, 방금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고,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때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랑 다르게 점의 대칭 이동이랑 도형의 대칭 이동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칭 이동을 다 써볼게요. 첫 번째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하죠? x축 대칭 이동하죠.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좌표가 바뀌죠? x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좌표가 바뀌죠? y좌표가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지금 요 도형을 지금 이렇게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뭐라고 써? x-y 이퀄 0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두 번째는 뭐 할 것 같아? y축 대칭 이동할 거거든? 그럼 뭐가 될까? x 대신에 부호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뭐에 대해 대칭 이동? 생각해봐. 테일아, 뭐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이동이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x,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그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x, y를 둘 다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에요. 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 y를 바꿔주는데 부호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 x는 a 대칭 이동이에요. 그럼 x는 a 대칭 이동하면 뭐냐면 x 대신에 2a 빼기 x를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요게 x는 a 대칭 이동이고 일곱 번째는 자 y는 b 대칭 이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y 대신에 2b-y를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뭐냐면 a, b 대칭 이동이요. 그럼 이거는 x 대신에 2a 빼기 x를 y 대신에 2b 빼기 y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요 여덟 가지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이 축이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8가지. 근데 거기 뭐까지만 나와 있어요? 5번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6, 7, 8을 적어 두셔야겠죠? 그래서 x는 a랑 y는 b랑 a, b 대칭 이동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적었나요? 아까 방학인데 우리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거든, 태희랑. 너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니? 2시간. 2시간. 너가 제일 적네요. 네. 10시간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10시간. 10시간은 공부해야죠. 학원에 가서. 아, 뭐 학원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하루 평균 10시간. 그러니까 주 70시간. 왜요? 왜냐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죠. 이 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은 되게 하기 싫잖아. 왠지 알아? 왜 공부하기 싫은 줄 알아? 태일아, 왜 너 공부하기 좋아? 공부하기 싫지? 왜 싫은 줄 알아? 재미없어. 재미없어서? 재미없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 또. 자꾸 공부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일단은 뭐 재미없는 것도 크겠지.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언젠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애들이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은 이 배움의 욕심이 있어. 다 외웠니 근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는 일단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봐봐. 요 1, 2, 3, 4, 5번 중에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우리가 6번을 한번 증명해 볼 거거든요. 6번 한번 볼게요. 6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요 y는 아니다. x, y, 0 이런 도형이 있는데 얘를 x는 a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요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요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점이 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좌표는 서로 같죠? y 좌표는 같아요. 그래서 y 프라임은 그냥 y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근데 요 x랑 x 프라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x랑 x 프라임을 더해서 안녕 은서야 오랜만이야. 잘 다녀왔니? 얘를 2로 나눠서 요거를 a라고 하는 거예요. 3번만 일찍 오지. 까비.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주는 요 x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은 2a 빼기 x로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2a 빼기 x를 집어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자, 증명 이해가 안 가면 일단 외워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y는 마이너스 x, x는 a, y는 b, a, b까지 요 대칭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거 원의 방정식 앞에 거 안 했다. 요거 먼저 해줄게. 이거 안 해서 지난번에 조현아가 안 풀더라고, 문제. 자, 요거 2개 안 했던 거 기억났어. 요거 2개 먼저 해줄게. 자, 지금 까먹고 있었어. 요거 19번부터 먼저 보시면, 자, 19번은 이것도 얘들이 많이 어려워해.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어. 지금 A라는 점과 이거 위에 점 P를 이은 AP의 중점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빼기 뭐가 되죠?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이 일단은 5죠. 근데 이 위에 점 P라 그랬잖아. 그럼 P라는 점을 모르니까 A, B라고 할게. 그럼 AP의 중점, 요 중점을 모르니까 M이라고 하자. 그럼 얘네들의 자취를 구하는 것은 자취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아요, 은서야? 자취가 뭔지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취는 점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그게 자취인데 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첫 번째, 모르는 거를 x, y라고 둔다.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A와 P의 중점이 M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X는 2분의 뭐라고 써요? A-1. Y는요? 2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거든?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태일아? 어제 너가 물어봤었는데. 뭘 몰라? 어제 너가 많이 하나 틀린 거 있었잖아. 어제 네가 물어봤잖아. 이거 똑같은 거. 여기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고. A, B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맞아? 그 다음 이거를 뭐에 관해서 A로 나타내면 얼마야? 2x 더하기 1. 얘를 B로 나타내면 2y-3이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답이라고. 어제 하지 않았니? 기억나니? 여기다 집어넣어봐. 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거든. 자, 2y-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2y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뭐로 나누죠? 양변을? 이거 양변 뭐로 나눠야 돼? 이거 양변 뭐로 나눠야 돼? 이거 반지름 얼마야? 이거 루트 5 아니다. 반지름. 양변 뭐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야 된다. 4로 나눠서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해하니? 그럼 얘는 반지름이 2분의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2분의 루트 5니까 요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다? 2파이 r. 그러면 루트 5파이. 요게 답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요거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요 자취 방정식. 이 자취하면 생각나는 애가 있는데 옛날에 그 충남과구에서 어떤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오타쿠라고 주장이 아니죠. 걔는 오타쿠였거든요. PPT를 발표하는 걸 한번 봤는데 그 PPT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진짜 정상은 아니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 애가 자취를 진짜 모르겠다고 나한테 6개월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자취 저렇게 두고 관계식 세워서 대입해서 X와의 관계식 찾으면 끝입니다. 알겠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원 두 개에 요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얘는 반지름이 2예요. 그다음 얘는 우리가 다시 써버리면 x 더하기 2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이 8이라서 반지름이 2루트입니다. 이해가죠? 네, 2루트 2. 그러면은 내가 요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를 a, b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5랑 5'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중심에서 이은 것들은 현을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요 ah의 길이만 구하면 끝이거든요. 그럼 a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5에서 요 AB에 내린 요 수선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할까? 요 중심의 좌표가 0,0이라는 건 알잖아. 그럼 요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맞아? 맞아? 뭐가 필요하다고 미나야? 직선, 어떤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 얘를 뭐라고 부르지?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지. 공통현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지? 두 개를 어떻게 공통연의 방정식 구할 때는 왜 대답을 안 해줘? 공통연의 방정식 구할 때는 둘이 어떻게 빼지? 그럼 빼면 뭐가 남지? 여기에서 얘를 빼볼까? 그러면은 4x 더하기 4y 이거 넘어오면 빼기 4니까 플러스 4로 바뀌니? 그럼 요게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지. 이게 공통연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알겠어? 요게 5h라고 지금. 됐어? 그럼 2분의 루트 2잖아? 그럼 AH는 어떻게 되니? AH라고 하는 것은 요 지금 2의 제곱, 4에서 요 루트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을 빼준 거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2분의 루트 7. 맞아요? 루트 2분의 7.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4가 되죠? 그거의 2배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요 길이를 이 소공식을 이용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이게 딱 안 맞기 때문에 안 돼요. 이해했죠? 넘어갑니다. 은서 이해돼요? 잘 안 돼요? 일단 요 두 개는 넘어갈게요. 네. 두 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을 볼게요.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와서 다시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쉬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평행이동이라고 했거든요. 자, 평행이동은
저 3,2를 마이너스 2,4로 옮겼다.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요거 마이너스 5만큼 간 거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요? 3만큼 평행이동했죠. 3만큼.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한 것에 대해서 얘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 얼마죠? 얼마죠? 마이너스 3,8. 답이 4번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건 안 어렵죠? 미나 이해가요? 안 가요? 아니 왜 웃어? 알려줘. 이해가? 미나 이해가? 그럼 미나 이거 얘기해줘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방정식이 얘래.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집어넣어준다고. 그치?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n을 집어넣어준다고. 여기까지 이해하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가 이거랑 똑같다고. 그럼 얘 정리해봐. 어떻게 돼? k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mk 플러스 n 더하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뭘 알지 우리가? k가 얼마라는 거 알지? 아 k가 2구나. 여기다 2 집어넣어 볼까? 네.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얘 구하라면 그럼 답이 뭐예요? 이게 m 빼기 2m이네요. 3번. 됐어? 그러니까 m과 n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m과 n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저 평행이동 이렇게 돼 있는 게 뭘 뜻한다고? 자, 이거를 나중에 가서 애들이 이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요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을 평행이동하면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원을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럼 뭐만 변하냐면 중심만 변해요. 요 중심이 2,-1이죠. 요 중심이 5,0이죠. 그럼 여기서 일로 오려면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럼 답이 뭐예요?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3이 되는 거죠. 알겠어? 쉽지? 이해하니? 얘 그대로 해봐. 어떻게 한다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럼 뭐라고 써준다고?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3x에 빼기 6 빼기 3이니까 얼마야? k 빼기 9 이렇게 나오지. 됐어? 이해가? 얘가 뭐 지난다고? 얘가 뭐 지난다고? 이거의 중심 지난다고. 애들 열심히 안 써도 되거든? 열심히 안 써도 돼. 모르면 다시 봐 그냥. 알겠어? 여기만 봐줘. 집중만 해주고 영상 올려줄 테니까 다시 봐 그냥. 여기만 보고 대답만 해줘. 자, 요게 뭘 지난다고? 얘를 지난다고. 얘를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2는 마이너스 6 더하기 k 빼기 9니까 k가 얼마야? 마이너스 15를 넘겼잖아? 그러니까 17? 왜 답이 없지? 이게 왜 여기가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9네? 마이너스 18을 넘기니까 얼마? 2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어요? 이해하니? 얘들 열심히 쓰지 마. 여기 보고 잘 대답해줘. 아무것도 하지 마. 펜 놔 그냥. 알겠어? 여기만 봐줘. 어차피 니네가 다시 풀어야 돼. 자, 5번 봐봐. 이 세 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저거의 중심이 저거다. 이거 어떻게 풀래? 잘 생각해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모든 것들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더니 그거의 무게중심이 얘다. 그럼 어떻게 풀래? 요 좌표를 y는 x, 요 좌표를 y는 x, 요 좌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킬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y는 x 대칭시키는 건 어렵지 않잖아.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와 뭐를 바꿔준다고? x, y를 바꿔주잖아. 그럼 a 프라임이 얼마야? a, 2지. 그 다음 b 프라임은 얼마야? 마이너스 1, b고 c 프라임은 4, 3이잖아. 그럼 이거의 무게중심을 구해줘도 되지 않아? 그럼 이거의 무게중심 얼마야? 대입 얘기해줘. 3번에 얼마야? a 플러스 3이지. 맞아? 그 다음 3번에 얼마야? b 플러스 5지. 요게 얼마라고?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게 1이라고. 그럼 a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분자가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9죠. b는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다?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요거의 원래 무게중심을 구해보세요. 원래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쟤네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얼마죠? b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a 플러스 3인가요? 그럼 요게 뭐가 되고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더 빠르죠. 원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한 것을 y는 x 대칭 이동한 게 저거다 라고 해서 푸는 게 더 빠릅니다. 이해했죠? 자, 뭐 봐요, 미나야? 나한테 얘기해줘요. 뭐 봤어, 방금? 뭐 봤어? 빨리 얘기해줘. 1번을 갑자기 왜 봐? 1번이요? 요거 1번이요? 요거요? 자, 3에서 마이너스 2로 갔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그것까지 이해했어? 1에서 4로 갔으니까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것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써놨잖아. 됐어? 그럼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2 빼기 5 마이너스 3 5 더하기 3 8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이거 모르면 이제 여기 5번까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건데. 자, 4번 했죠? 5번 했죠? 자, 6번 볼게요.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자,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뀐다고? 뭘 바꿔주라고? 뭘 바꿔주라고? x축 대칭 이동이래. 뭘 바꿔주라고? 아니. 자, 이거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어. 얘가 예를 들어 2,3이야.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지. 그러니까 y좌표의 부호를 바꿔준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준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안 써도 된다니까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쓰려고 하지 말라니까. 제발 쓰지 마. 자, 이거의 수직이래. 이 직선의 수직이래. 그럼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이거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기울기가 2라는 거지. 쉬워? 집중해줘 그래도. 그럼 얘가 뭘 지난다고? 2,3을 지난대.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울기가 2면서 요거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도 돼요. y-3은 기울기 2에 x 빼기 x1. y는 2x 빼기 4에다 더하기 3 하니까 빼기 1. y절편 구하래요. 마이너스. 이게 답이죠. 알겠습니까? 요거 안 써도 됩니다. 이게 따라 쓰면 이 쓸데없는 것도 따라 쓴다고. 그러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그냥 대답만 하라고. 어차피 다시 풀으라고. 자, 7번. 자, 봐봐. 중심이 2,2고 반지름인 길이가 r인 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마이너스 1,2를 지났대요. 어떻게 쓸래요? 자, 일단은 중심이 2,2였으니까 내가 원래 원의 방정식이 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이렇게 쓰겠죠? 근데 얘들아 저렇게 두고 싶어요? 이거 이렇게 두는 거 싫죠? 이렇게 두는 거 싫지 않아요? 요거랑 똑같은 식이죠? 저길로 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고 싶죠? 요게 뭘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역시 1이니까 r제곱이 2가 돼서 반지름은 루트 2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요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은 x 더하기 2의 제곱이랑 같다.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했니? 자, 이해 안 간 사람 솔직히 얘기해줘. 다 이해 갔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미나 이해했지? 미나 이거 얘기해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럼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 부호를 둘 다 마이너스 해줘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 빼기 3y 더하기 a로 바뀌지. 이렇게 바뀌는데 얘를 이렇게 두는 것보단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겠니? 맞아? 그럼 얘가 지금 뭐에 접한다고? 이거에 접한다고. 그럼 이거 둘이 접한다고 하면 뭐 이용해? 이 직선이 원에 접한다. 그럼 뭐 이용해? 직선이 원에 접한다. 그럼 뭐 이용해? 빨리 얘기해. 반지름이 어쨌다고? 이 중심 마이너스 1,4와 요거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2랑 같다는 걸 이용하라고. 그럼 요거 거리가 어떻게 되지? 이거 거리 아니? 은서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건 알지? 어떻게 돼? 루트에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25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 더하기 4, 3, 12 빼기 a. 요게 2라고. 근데 요거 5니까 10이지. 그럼 절대값 얼마지? 8 마이너스 a가 10이니까 요게 10이 되려면 a가 얼마거나 마이너스 2거나 또 하나 얼마죠? 네, 18이 되겠죠. 이런 건 대답 잘하네요. 그래서 두 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6이죠. 알겠어요? 이해하죠? 넘어가도 됩니까? 자, 그래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은요,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거 자체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진 않아요. 앞에 거 전부 다 응용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였더니 저 포물선이 되었대요. 어떻게 쓰죠? 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거,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썼고요. 얘는 이렇게 쓰겠죠, 일단. 그 다음에 뭐 하래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 그랬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 넣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빼기 a고 y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얘 전개해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에 원래 빼기 4잖아. 근데 빼기 a 빼기 7 이렇게 되잖아. 맞아? 여기 플러스 4x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근데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 빼기 a인데 3 넘어오니까 빼기 7 됐잖아. 맞아? 그럼 요게 뭐가 된다는 거야, 지금? 요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 이게 답이겠지. 이해 가요? 계산 쫓아오십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것들의 응용인데, 자, 이제 10번부터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10번. 자, 10번은 어떻게 할까? 자, 2,3하고 6,9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2,3, 6,9. 요 A랑 B가 있는데, 요게 지금 Y는 X, 위에 있는 어떤 P에 대해서 AP랑 BP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죠? 자, 저 둘의 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할까요? 자, A가 2,3이고요. 자, B가 6,9인데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태일아? 말로 설명해주면 어떻게 할래? 우리가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것들을 다 어디 위에 있는 거로 만들어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이거 움직이는 P에 대해서 얘랑 얘 거리의 합의 최소값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우고 있지 않아? 그럼 뭘 해주고 싶어? 이게 뭐야? 일자로 만들어줘야 돼. 뭐를?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봐. A'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요 AP의 길이랑 A'P의 길이가 같거든? 그래서 AP 더하기 BP라고 하는 것은 요 A'P 더하기 BP인데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보면 되지. 얘는 언제 최소야? 요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P에 있을 때. 얘가 일직선이 됐을 때가 최소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A'B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둘의 합의 최소값은 얘를 대칭이동한 A'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2,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야 되죠. 그럼 뭐가 바뀐다고? xy 좌표가 바뀐다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2와 6,9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 그럼 얼마야? 3의 제곱, 7의 제곱의 루트. 그러면 9랑 49니까 루트 58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넘길게요.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것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 얘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어떤 xy를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태일이가 얘기해봐. 얘를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그렇지. 이거는 x 대신에 2a 빼기 x, y 대신에 2b 빼기 y를 대입한다 그랬어.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이거 아까 마지막에 대칭이동 적어줬던 거 8번이야. 은서 지금 외우면 돼. 알겠어?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요게 된다. 확인해 볼 필요 없어. 아까 내가 얘기해줬잖아. 8번이라고. 이게 왜 확인해? 내가 틀렸을까 봐? 이게 맞다고. 왜 확인해? 이거 외우라고 지금. 알겠어?
외웠어, 미나야? 자, 그럼 이거 해봐. 왜 확인하는 거야? 아, 선생님 제대로 썼나? 확인하려는 거야? 이상한 애네. 외우라고. 자,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x 대신에 뭐 써준다고? 2a 빼기 x를 넣어주는데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빼기 2 이렇게 넣어줘야 한다고. 그 다음에 요 y 대신에 뭐 써주라고? 2b 마이너스 y 써주라고 했지. 근데 b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되는지 얘기해봐. b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 빼기 y니까 이렇게 써야 되지. 맞아? 요게 지금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b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는 a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요게 3이니까 얘가 3이 되는 거는 b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하면 3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a, b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만 하면 풀 수 있어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a, b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2a 빼기 x를 y 대신에 2b 빼기 y를 대입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나중에 까먹어라. 자, p를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자, 일반적인 직선. 얘는 안 알려줬어요. 일반적인 직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요 a라는 점이 있어요. a, b. 자, 얘를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래요.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어떤 조건을 이용하냐면 자, 첫 번째는 요 a 프라임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l과 수직이다. 요 첫 번째 조건을 하나 이용하고요. 두 번째는 a와 a 프라임의 중점이 요 중점이 l 위에 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뭘 이용한다고? 첫 번째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두고 걔네들의 기울기가 원래 기울기랑 수직이다. 요거 하나 이용하고 그 다음 얘네들의 중점이 대칭 이동되는 직선 위에 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겠다고. 내 말 이해하니? 자, 봐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요거는 뭐라고 써? y는 2x 더하기 3에 대해서 요 마이너스 3,7을 대칭 이동해보래요. 요 대칭 이동하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놨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가 요거랑 수직이래요. 요 기울기 어떻게 돼요? 불러봐요. 요 기울기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3분의 얼마죠? b 빼기 7이지. 요게 얼마라고? 그렇지.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왜?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 이용한다고? 얘네들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요 중점의 좌표 구해볼까? 2분의 a-3, 2분의 b 플러스 7이지. 요 중점이 이 위에 있다.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b 플러스 7은 2분의 a-3인데 2를 곱하니까 a-3 더하기 3이죠. 이거 없어지네요. 그럼 b 더하기 7이 2a가 나왔어요. 요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연립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곱할까요? 여기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b 더하기 14. 마이너스 2b 더하기 14는 이거 얼마입니까? a 더하기 3이죠.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a 플러스 2b가 11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2a 빼기 b. 2a 빼기 b가 얼마야? 7이라는 식이 하나 있죠.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을 연립하기 위해서 위에 거를 2배 해보면 여기가 2a 더하기 4b가 22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니까 3b가 29인가요? 더하면은? 그럼 b는 얼마죠? 3분의 29인가요? 뭔가 틀렸을 것 같아요. 틀렸니? 빨리 얘기해줘. 2a 빼기 b가 7 하나 나왔어. 2a 빼기 b가 7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14가 a 더하기 3이니까 a 더하기 2b가 11. 그럼 2배 하니까 2a 더하기 4b가 22. 그럼 두 개를 뺐는데 빼면 3b가 아니네요. 5b네요. 빼야 되죠. 5b가 얼마냐면 15네요. 그럼 b가 얼마죠? 3이죠. b가 3이니까 a가 얼마죠? 마이너스 3이 넘어오니까 10이잖아요. a가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5에서 3을 빼니까 답이 4번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대충 알아서 계산 끝까지 안 해보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13번 답을 얘기해 볼까요? 자, 쟤는
저 도형이 이 위에 있는 도형을 나타낼 때 요게 fxy는 0일 때 요 밑에 있는 것이 나타내는 도형을 물어봤어요. 일단 그러면 쟤는 어떻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준 걸까? 그거부터 얘기해봐. 저 f의 마이너스 y 이퀄 x는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저게 나올까? 유나 얘기해봐. 뭐 어떻게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야 저 밑에 식이 나와? Y축의 대칭이동. y축의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 하고 끝이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밑에 게 나오냐가 질문이야. y축 대칭이동 했어. 그 다음에는 응? 뭐라고? 일단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은 여기에서 저 밑에 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x, y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렇지, y는 x 대칭 시켜주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 대칭을 먼저 한다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나중에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럼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다시 얘기해 줄게.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얘를 y는 x 대칭 이동을 먼저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여기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거는 x축 대칭 이동을 해줘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해. 그러면 y축 대칭 이동 해주면 일단 그림이 이렇게 오지. 근데 이거를 뭐 하라고? y는 x 대칭 이동 해주래. 변화가 있어? 변화가 있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해주래. 그럼 어떻게 돼? 얘기해줘, 빨리.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답이 뭐야? 몇 번이야? 답이 몇 번이냐니까? 응? 답 몇 번이야? 중심을 생각해봐. 얘가 지금 1,1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1로 왔잖아. 이 마이너스 1,1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뭐로 변해? 1, 마이너스 1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지. 알겠어? 답이 1번이에요. 이해 가요? 근데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린다? 이거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거를 몰라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요 도형의 이동까지 했거든요. 일단 원방을 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